반갑습니다.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더 크게 역습을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온 인류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이분과의 만남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훨씬 큰 피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 최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를 끼고 또 해외여행도 못하고 5사람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야생동물, 자연의 영역을 파괴하면은 결국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보복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바이러스는 활개를 치는데 우리는 줌을 통해서 갇혀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피해는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 위기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물질적인 욕망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질적인 욕망은 우리가 줄이라고 해서 줄여지질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에 에너지를 아끼고 줄이고 재활용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DNA, 본능은 끊임없이 편한 생활,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탄소 제로 사회,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한 세대 30년, 2050년에는 완전히 탄소가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 또 에너지, 그다음에 주택, 교통 시스템, 식생활, 이런 것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면적인 변화는 정부가 할 것도 있고, 기업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사회, 국민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모델이 나오면은 그 모델을 다른 나라에 진출시켜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구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산 역사이신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앞서서 일찍 외치셨던 환경 문제 경고들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인류와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자연의 영역을 계속 이제 침범한 거죠. 그래서 나무도 잘라내고 또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또 훼손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박쥐라든지 야생동물의 영역을 파괴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제 다시 침범해서 우리는 갇혀 살고 네. 바이러스는 이제 막 활개치는 네, 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으키는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1차적으로 기후 위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온실가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1차 산업, 농업이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난민이 네. 전쟁 난민보다 훨씬 많다는 이 대목도 굉장히 좀 네. 섬찟하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네. 시리아가 지난 5년 동안에 그 비가 한 1년에 100mm, 그러니까 한 10cm 이하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밀농사 지으려면 아무리 적어도 20cm 이상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농작물의 밀 생산량이 한 85%가 주니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도시로 나간 사람이 한 500만 명. 500만 명이 도시로 나가면 그게 도시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 과정에 나타난 게 I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기 힘드니까 바로 옆 나라 터키 한 100만 명의 난민이 가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 유럽으로 막 조그만 배에 막 사람들 꽉 네, 차가지고 네.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난민이 이대로 나가면은 사람마다 이제 통계가 다르지만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한 9천만 명의 난민이 생긴다. 우리 사장님께서 환경운동 시작하신 지가 지금 45년이 공부 지났죠? 환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45년 5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곤 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게 빠르게 전환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느리죠. 국민들은 이제 이 수준이 됐는데 이걸 해결하는 의지는 떨어지니까 네. 이게 갭이 자꾸 생기면은 우리가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민운동을 하셨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외롭게 그냥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네. 그 화학공단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예. 그걸 막 파헤치시면서 그때 대단히 고군분투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공단이 그 제일 먼저 생기고 큰 공단이 이제 울산공단이 있고요. 네네. 또 울산공단 바로 밑에 온산공단이라고 있어요. 울산공단은 이제 석유화학공단이고 온산은 비철금속. 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제 중금속 공단이죠. 네. 근데 이제 온산공단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공장 바로 한 길 조그만 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안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하초도 풀도 하나도 없어요. 응?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6학년 일반 52명의 어린이한테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이 어린이 중에서 온몸이 그 막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증세가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눈이 이제 눈병이 나가지고 그 오염물 때문에 네. 눈이 빨간 사람들, 그다음에 피부병, 왕피부병
이 증세를 가진 어린이 손들어라 했더니 52명 중에서 26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네. 그때 지금 펑펑 울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 환경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정에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어린이들이 살게 하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온산병 논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데 결국은 울산하고 온산의 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주민 8,800가구 3만 8천 명을 이제 그 근처로 집단 이주시켰어요. 이후로 이제 국내 최초로 원전 문제도 다루셨고요. 그동안 해오셨던 환경운동을 살펴보니까 1980년대 검정 비닐을 대체할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 네, 이거 정말 여러 주부단체하고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쓰레기 종량제, 동강댐 백지화, 자동차 요일제, 청계천 보건사업까지 우리들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 환경운동들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뭐 환경 운동하니까 이제 꾸준히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보통 이제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잘 안 돼요. 이제 심각한 거 보고 난 다음에 뭐 반대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사전 예방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예가 이제 동강. 네, 우리 네.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 네. 주변이 거기에 이제 큰 댐을 만들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막으려면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환경운동연합에 그 마당이 큰 마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33일간 동강 살리기 운동하면서 33일간 거기서 제가 잤습니다. 네. 텐트 쳐놓고 잤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음악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요. 안성기 씨라든지 네. 영화 배우들이 와서 야 동강에 댐이 만들어지면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영화를 촬영할 장소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후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그것 때문에 3번 만났어요. 네, 네. 3번 만나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2000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동강댐은 백지하겠다.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파괴되기 전에 그 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댐을 허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국내 첫 환경 전문 공익재단, 네. 환경재단. 네. 이 설립한 게 언제였죠? 설립한 거는 2002년 11월 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20년 되는데요. 우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제 석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석사과정 한 70명, 네. 박사과정 지금 한 40명 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운동하려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또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길진 엔지어 스쿨을 만들어서 환경 운동가들을 위한 이제 전문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게 환경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영화제 이제 서울 환경 영화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 행사 네, 네. 그런 걸 하게 됐죠. 그만큼 이 환경운동의 이슈도 시대별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럼요. 맞아요. 저는 특히 환경영화제는 지금 어떻게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고 있나요? 2004년에 이제 첫 번째 했거든요. 네. 그때는 환경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게 환경 영화인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한 190개국에서요. 환경 영화제 영화를 출품하는 게 한 3,000편에서 4,000편. 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서울 환경 영화제가 세계 3대 환경 영화제가 됐고요. 네, 네. 또 영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펼치고 계시는 지구 쓰담 캠페인.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머리 쓰담 하는 그 쓰담 캠페인 줄 알았더니 해양 쓰레기 문제더군요. 쓰레기를 담자. 네.
그게 이제 약자인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스태프들 중에는 그 20대 후반 30대가 많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환경재단이 직접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SNS를 통해서 또 알리고. 이 급증한 일회용품들이 결국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돌아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지금 거거든요. 이제 그 하도 이제 그 뭐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은 뭐 큰 고래가 결국 죽는 것도 고래 뱃속을 그 해부를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뭐 밧줄, 그물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 문제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모두가 이제 절감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제 국제회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얼마만큼 그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정부는요. 정부 대표는 자기 정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조금 덜 줄이고 싶어 하는데 NGO는 달라요. 네, 네. 미국에 있는 NGO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자기 나라보다는 지구 전체. 그래서 제가 가서 얻은 결론은 기후든 이런 국제적인 이런 거는 NGO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해야지 이게 맺어지지. 네, 네. 정부 당국만 하면은 이게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탄소 중립이라 그러면은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연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이제 요것을 전부 다 이제 중립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생산을 뭘로 가야 되냐면 햇빛하고 바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으로 이제 해야 태양열하고. 되는데 네. 자동차도 물을 전기 분해해서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소로 그 액체 수소로 차로 가는 게 수소차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생활. 수소는 이제 메탄이 나오는데 네, 메탄은 아까 온실가스 중에 CO2 있죠. 네. CO2보다도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1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도 다 바꾸려면 결국은 소고기 중심으로 가는 건 안 되고 결국은 채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화두인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해 가는 길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 아파트에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는데 반팔 입고 집에 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독일이나 이런 쪽 가면요. 겨울에 그 사람들 반팔이 없어요. 전부 다 털옷 입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데도 아직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그대의 꼭 한마디거든요. 일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나를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한평생 하자. 네. 그래서 네. 저의 좌우명이 한 길로 가자. 네. 그래서 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가치를 환경운동에 두시고 45년 넘게 이어오셨는데 네. 아주 근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예, 예.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해도 안 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는 나중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공감 한마디는 심각한 것은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드럽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다음에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